얘네가 왜 이러가지고 남북계 당하는 것 같아요. 딴분 아시죠?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11년에 황후요. 이거 화난다고 흑살도 못 잡겠네 이거. 어제 11년 만에 여야의 대표 회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저는 한 번에 모든 게 이 만남 하나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기대고요. 우리는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11년 동안 만나지도 못할 만한 대치 상황이었는데 그 대치 상황을 넘어서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있었습니다.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원래 합의했던 90분, 1시간 반을 훌쩍 넘기고 거의 2시간이 넘는 141분 회담을 한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입니다. 보신 그대로 오늘 두 사람은 각각 회담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독도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실제로 화나도 멱살도 못 잡겠다라는 신경전과 함께 오늘 발언은 이렇습니다. 11년 만에 대표하던 민생으로 의기투합했다. 허심탄회 솔직한 대화 오갔다. 말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얘기, 성과는 없었지 않았냐는 게 그러니까 두 사람 만난 게 첫 단추 정도는 끼웠다라는 시각이 대체적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각 당 사람들이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그 1심 재판 결과 나오면 승복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안 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저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한 바 없어요.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양당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반응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검찰 독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면서 조금 불쾌한 그런 좀 표정을 말씀하셨거든요.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나는 시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원래 대법원장 추천하는 제3자 특검 법안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는 것은 재확인을 했고요.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메모와 기록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메모를 한 부분에도 없었고 제가 들은 기억도 없는데 우리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메모와 기록은 있었을지 몰라도 카메라가 없어서요. 진짜 누구 말이 좀 더 팩트에 가까운지는 저희는 알 수 없는데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국민의힘의 얘기는 면책 특권 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원에 대한 특권 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불쾌한 표정을 졌다. 1심 재판 승복해라. 라는 얘기에 민주당은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 붉힌 적 없다고 했고 민주당이 얘기한 부분 중에 내 처지가 좀 그렇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반복했다는데 이거 어느 정도 진짜 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긴 한 겁니까? 사실 듣기에 따라서 워딩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의 뉘앙스나 내용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한동훈 대표의 처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민주당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해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 데드라인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특검법이. 그리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라. 이러한 어떤 뻔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시건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 지금 당내 처지가 이런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더 솔직한 내용이고 이런 말을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들으면 서로 간에 이런 대화 속에서 신뢰가 싹 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끼리 또 자주 만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솔직한 대화는 양당 대표에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면책 특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께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현금성 살포라든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애둘러서 말할 수가 있는데 회담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두 분이 계속해서 더 만남을 이어가는 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의 성격 캐릭터상 내 처지가 좀 그렇다라는 말을 뭐 했겠죠.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일단 뭐 그렇고 재판 승복 과정에서 하루 만에 마치 또 진실 공방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근데 저는 이현정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 모두 발언이든 혹은 배석했던 대변인들의 얘기든 일단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하고 고려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제 사실 예정이 없던 두 사람이 정확히 38분 독대를 했단 말이죠.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진짜 두 사람은 알겠지만 왜 독대를 했다고 보세요, 두 사람이? 자, 우선 제가 국민의힘 쪽 확인해 보니까 내 처지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어제 아마 이 독대가 조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3대3 회담을 하다가 정책위원장하고 이제 수석 대변인들이 이제 발표문 작성을 위해서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제만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거죠. 독대를 위해서 딱 합시다 이렇게 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고, 뭐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꽤 이제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렇게 벌써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자라고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사람 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신뢰관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뭔가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좀 속내를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참 요즘 어렵다 말하든지 요즘 뭐 누가 그렇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할 텐데 근데 자칫 이런 이야기가 저쪽에 넘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로 지금 윤색이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독대는 큰 중요한 이야기는 없었을 것 같다. 그냥 어떤 두 사람이서 뭐 이슈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한 거 이상이지 실제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게 아직 독대할 만큼 굉장한 신뢰관계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뭐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물론 40분 가까이 독대를 했지만 그리 뭐 의미 있거나 영향가 있는 얘기를 오고 갈 확률은 적었다. 그 성친부의적인. 그런데 이제 독대라는 게 오늘 뭐 하는 일간신문 뭐 신문 제목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화두로 독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독대에서 저는 이현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그리고 아마도 독대에서 갑자기 속 얘기를 털어놨다. 수석 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이 물러난 다음에 사실 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못 하죠.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입에서 뭐 또 이재명 대표 곤란한 이야기 난 사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서로의 신뢰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회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두 분이 유일하게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이 주요 정치인들 대통령,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좀 만나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성과 없다 이런 비판들을 하지만 만난 것 자체가 정치를 좀 해보려는 시도이고 그래서 독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든 뭐 거기에 뭐 중요한 얘기가 나왔든 안 나왔든 저는 어쨌거나 여야 대표가 모여서 국민들께 만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것 자체가 정치 회복의 정말 작은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평가절하한다거나 의미 없는 얘기를 했다고 의미 없는 얘기 했어도 전 만나는 게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제가 말한 주요 정치인 중에 정치를 안 하고 있는 사람 딱 한 명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아예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라도 계속 만나서 뭔가 성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비판을 신경 쓰지 않고 저는 독대든 비독대든 결국 좀 발목 잡고 있는 건 전 최혜병 특검법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풀어간다면은 두 분이 만나서 공개 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혜병 특검을 민주당에서 전 발의해서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춘 부의장 말씀은 이 가시적인 성과는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11년 만에 만남 자체에 엄청난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잘했나, 누가 좋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김재원, 이준석 뭐 이런 평론을 해놨어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우위에 있다. 지금 당내 입지가 떨어지는 게 한동훈 대표인데 대등한 모양새를 갖춘 것 자체가 성과다. 김재현 최고위 이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문제를 털어내고 영수회담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다. 강전혜 변호사는 어느 쪽 논평이 더 맞다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 쪽이 조금 더 그 이익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입지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유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정치로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더 유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 만약에 공개가 됐다면은 거기에서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 누가 더 잘했는지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한 정도로만 봤을 때에도 한동훈 대표가 계속 검사로서 지내다가 법무부 장관 이후에 작년 12월에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여의도 정치에 갑작스럽게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선 참패 이후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하였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6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서 다시 여의도 정치로 복귀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후에 바로 있었던 여야 그 전체 대표 회담에 있어서 어떠한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저는 밀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모두 발언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면책특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잘 짚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의 입지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이만큼 컸다라는 것을 보여준 어제 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두 사람의 여야 대표회담 이후에 오늘 또 뭐 하루 만에 계엄을 두고 여러 공방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렸어요? 네, 다 들립니다. 당대표가 되면은 대사님들께서 제가 가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첫 번째 뵙는 영국 대사님이셔서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과거에도 대화를 나눠봤던 분이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새 영국의 그 한류가 상당히 강합니다. K-팝도 있고 K-드라마도 있고 많은 영국 청소년들이 한국말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한류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졌고 특히 제가 오늘 여기 국회에 와서 K 정치 아이돌과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짧게라도 한동훈 대표가 영어 잠깐 쓰는 걸 보려고 했는데 주한 영국 대사가 워낙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뭐 유창한 한국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K 정치 아이돌이라는 표현도 좀 눈에 들어왔어요, 강전혜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영국 대사와 법무부 장관 때부터 계속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K 정치 아이돌이다라는 좀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에서 어떤 첫 번째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대사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치 아이돌을 넘어서서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는 것, 예. 그리고 우리 보수를 넘어서서 중도 그리고 진보까지도 아우르는 정치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영국 대사와의 만남에 있어서 훈훈하고 저런 이야기 듣는 것은 좀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는 보기 좋은 모습 같습니다.